지금은 저점이라 판단하여 추가 매수를 할 시기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한 매도의 시기인가? 투자자로서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대한 해답.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체크해 볼 건 이번 CPI 발표 전 매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건데 5월 15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할 예정인 2024년 4월 CPI 데이터가 금융 및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예상되는 CPI 보고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0.4% 상승하고 핵심 인플레이션은 0.3%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벤트 예측 사이트인 칼시는 인플레이션이 3.3%에서 3.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연준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완고한 것으로 입증되어 CPI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추세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어요.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 매도를 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여름철,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이 기간은 평균 수익률이 3.2%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7.3%로 상승하며,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은 23.68% 정도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이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선거,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조치에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은 이러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서스퀘어나 인터내셔널은 10개 ETF를 통해 12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하이타워는 6개 ETF를 통해 6,8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죠. 이러한 기관의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시사하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ETF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보자면, 최근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홍콩의 현물 ETF에 대해서 말해보려 해요. 일단 최근 홍콩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메타콤프와 자산운용사 보세라 인터내셔널이 협업을 확대하면서 ETF에 대한 국제 파트너를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보세라 인터내셔널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메타콤의 CAMP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더 다양한 금융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죠. 또한 메타콤프는 자사의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보세라 인터내셔널에 제공할 계획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보세라의 디지털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죠. 더불어 메타콤프는 보세라와 파트너십을 맺기 전에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는데, 이번 협업은 하베스트의 암호화폐 현물 ETF를 싱가포르와 다른 지역의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같은 홍콩 현물 암호화폐 ETF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은 단순한 상품 제공을 넘어섰다고 평가받고 있을 만큼 주목할 만한 이슈이고, 이러한 협업은 ETF의 원활한 거래에 필수적이고, 또한 이러한 협업이 계속되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된 접근이 가능하게 되기에 정부가 승인한 투자 수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홍콩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는 4월 30일에 거래를 시작한 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홍콩의 현물 암호화폐 ETF의 성과가 미국 ETF에 비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현지 규모로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홍콩의 현물 암호화폐 ETF는 해외 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또한 이러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중국 본토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ETF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 현지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따라서 홍콩의 ETF에 관련해서는 아직 긍정적으로 기대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잘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2025년 8월까지 비트코인이 11만 7천 달러의 가격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반감기 이후 57,000달러까지 조정을 겪은 상태인데 이러한 패턴 자체가 이전 시장 주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2025년까지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CPI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성급한 매도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 연방준비제도 정책, 시장 동향 간의 상호작용은 향후 몇 달 동안 시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이 관련 지표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시장은 우상향을 그려갈 것이기에 주요 지표를 보고 저점 구간에서 꾸준한 물량 추적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현재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체크해보자면 일단 리플 소송의 구제책 단계 브리핑에서 최근 SEC가 내놓은 답변서가 특별히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입장에 대한 것만 제출하면서 관련 내용이 생각보다 빈약했었죠. 그나마 특별할 것이라고 한다면 SEC가 리플의 주요 사업이 2013년부터 그랬듯이 미등록된 XRP가 계속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리플은 또 새로운 미등록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올해 말 출시 계획을 발표했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까지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즉 USDT, USDC 등 현재 스테이블을 대표하고 있는 프로젝트 역시도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XRP 전문가 애슐리 프로스퍼의 의견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판사가 BUSD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이게 리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BUSD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되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증권이 아니라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바로 바이낸스와 망고마켓의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 US DOJ가 제출한 내용인데 USDC 스테이블 코인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즉 SEC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증권 규정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기에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SEC는 지금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의견서 제출해서 그나마 리플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라고 걸고 넘어졌지만 그마저도 반박할 논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소송의 최종 판결에 리플 승소에 유리한 입지를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